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오늘은 세법 체계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취득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는 우리 시험에 거의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이라면 취득세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좀 양이 좀 많죠. 취득세가 실제 우리 공부할 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꽉 찼는데 화면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글씨가 너무 안 보일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나눠가지고 공부할 건데 우선은 위쪽에 취득세 특징부터 납세 의무 배제까지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취득세 특징이죠. 취득세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광도세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하니까 응능과세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유통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가세고 차등비례세율, 신고납부는 60일 이내 해야 된다. 가산세 제도가 있고요.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화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부가세, 면세점 제도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납세의지 특징은 지방세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취득세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14개의 물건인데 그걸 테마식으로 하면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줄여보면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일단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나무에는 임목이라고 해서 과세 임목과 중목이 있고요. 권리 중에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해원제 회원권으로서 골프, 콘도, 종합체육 이용 회원권, 승마, 유토 회원권이 과세한다. 여기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원제 회원권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또 양이 좀 많다. 그러면 줄이면요. 부동산, 요걸 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 과세형은 5가지인데 하나하나 테마식으로 하면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4가지를 5가지로 표현한다. 자, 다음은 우리 취득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는 걸 넘겨받아 취득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매립간척한다. 건축하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한마디로 건축한다 이런 말 씁니다. 차량 기계 장비는 제조, 조립하는데 선박에 대해서는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및 차량 기계 장비는 원시 취득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원시 취득은 면제한다.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 뜻이죠.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요. 유상과 무상. 토지는 지목변경하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할 때 과세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2회 때 가액이 증가해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32회 때 틀렸는데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개수가 있고요. 차량 종류 변경. 과점주주 과세하되 과점주주는 주주 1인 플러스 특수관계자 도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이 50% 초과하면 그들 모두를 과점주주로 한다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법인 설립 시에 과세하지 않고 설립 이후에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취득 시기는요, 날짜를 정하는 건데, 취득 시기는, 요 취득 날짜에 대해서 올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암이 처리되어 있는 게 개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상으로 취득하되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은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은 사실상인데 사실상 잔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외는요, 우리 선등기, 등기가 빨랐을 때는 등기, 등록일인데 항상 세법은 날짜 정할 때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빠른 날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취득세도 선등기 됐으면 빠른 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으로 하되 선등기 됐으면 등기 등록이고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계약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32회 때 2가지 다 나왔는데 상속과 증여 다 출제했었고요. 자, 원시 취득은 매립 간척할 때 공사중공 인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승낙이나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있으면 빠른 날로 합니다.
건축허가는요, 사용승인서 내준 날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이것도 빠른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날짜는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거는요, 사용이 가능한 날, 그렇죠. 건축법에 따라 승인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개발은 도시개발법 도정법이 있고요. 점유 시효취득은 등기 등록일이다. 2021년 10월 3일 날 좀 개정됐었습니다. 자, 재건축 중에는 주택법 도정법이 있는데 도정법이 의외로 시험을 가끔 내요.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 이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28회 때는 다음 날 빠뜨리 틀렸고요. 32회 때는 다음 날 넣어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이라는 걸 꼭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시 나오면 오늘 밤 바뀌기 때문에 실제 날짜는 내일 날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함정은 한쪽만 쓰면 안 돼요. 사실상 변경한 날 이러면 안 되고요.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만 먼저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시기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납세 의무자는요. 원칙은 사실상 취득한자, 사실상 취득한자는 등기 의무, 허가 의무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자 부과한다. 무허가 미등기 토지 건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한다 이 뜻이고요. 주체구주부와 설치한 자가 상이하다면 주체구주부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재건축이 좀 중요한데요. 재건축은 조합원 목을 취득하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고 일반 분양분 또는 비조합원 목은 조합이 납세 의무가 됩니다. 27회 때, 30회 때는 조합원이, 29회 때는 조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그 두 가지를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점 주주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고요. 일체의 채권자 대리기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 배제는요. 첫 번째, 차량 기획 및 선박 건조할 때는 선박을 주문마다 건조할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 해지인데 이게 주의할 점은 계약 해지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했을 때만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최근에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않고입니다. 작년 33회 때도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납세 의무자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약간 요거는 문장 지문을 좀 이해하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위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밑에 쪽 과세 표준부터 해서 비과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세 표준은요, 올해 좀 많이 바뀌었어요. 2023년도에 좀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세 표준은 개정되면 세법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개정됐습니다. 자, 유상으로 취득하되 대가성이 있으면 사실상 취득가액,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일 때는 시가 인정액인데 특수관계자 부당행위는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입니다.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면은 부당거래로 봐요. 그래서 부당거래가 되면은 시가 인정액으로 다니는데 시가 인정액은 매매 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 이들 가격이 시가 인정액이다. 시가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 인정액인데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무상으로 취득하되 상속을 제외한 무상 원칙은요, 시가 인정액, 대표적인 게 증여겠죠. 증여로 취득하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해서 따집니다.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인데 상속은 종전하고 똑같이 그냥 시가 편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상속 이외요. 상속을 제외한 시가 편액에 1억 원 이하 주의할 점이고 1억 원 이하일 때만 시가 인정액과 시가 편액 중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원시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가액. 앞으로 원시 취득도 처음 여러분들이 신축하든 아니면 매립 간척하든 처음 들어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편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포함되는 게 있고요. 제외되는 게 있는데 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요 사실상 취득가액 즉 요 유상 취득이든 또는 나중에 원시 취득하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자, 올해 개정된 건 요건데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요. 개인은 제외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개정됐어요. 2022년까지는 개인 법인 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포함 그랬는데 법인에 대해서만 현재 포함
포함이 되고요. 개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올해 개정됐으니까 잘 보시고요. 종전에 이것도 21회 때, 27회 때 그래도 두 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할부이자 연체이자도요. 법인이냐 개인이냐하고 차이가 나는데 21회 때는 개인이 27회 때는 법인이 그래서 한 번씩 나왔는데 개인은 제외하고요. 법인만 포함한다. 이것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무 인수에 대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포함돼요. 그 중개보수는 개인은 제외하고요. 법인만 포함입니다.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정원 부속시설물 다 포함되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외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 판매비라든지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한 비용,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세는 별도의 세금이죠. 이 부가세도 취득가액이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인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율인데요. 취득세 세율이 좀 복잡합니다. 숫자가 11가지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암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유상으로 취득하되 농지일 때 논밭, 과수원, 목장유지는 1000분의 30 그리고 토지건축물일 때는 1000분의 40이라고 하고요.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논밭, 과수원으로서 1000분의 23 그 밖의 경우는 1000분의 28 영리 개인은 1000분의 35인데 비영리 사업자, 종교단체, 학교단체는요 1000분의 28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했다 신축하면요 원시취득이니까 1000분의 28 이럽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이 총유물 분할 특히 총유물 분할이든 공유물 분할이면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택거래 활성화 때문에 주택은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구간 내 차등세율이라고 하고요. 9억 원 초과할 때 10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30까지 있다. 자, 법 11조 3항에 보면 증축이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 때는 무슨 취득으로 봐? 원시적으로 봐 1000분의 28이다. 그래서 법 11조 3항 요 문장도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이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의 중과세를 빼는 게 있는데 이 중과인세율은 2%만 내라. 그리고 표준세율 중과인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인세율을 2% 뺀 나머지를 특례세율로 냅니다. 자, 이거는 구취득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등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부가 있는데 그걸 현재 합쳐놓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자, 특례세율 중 건축물이 계속 증가 없어야 돼요.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이 증가하면 원시적으로 부과 과세하고 건축물 면적이 증가 없으면 개수로서 과세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가점주주 주식취득, 무덤인 묘지 이런 것들이 중과기준세율이고요. 한매권 행사한다. 갔다 오니까 원인시되니까 표준세 중과세를 빼겠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한다든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와 같은 경우는 표준세 중과세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는데 조정지역 내 2주택,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요 2배 중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정지역 내 3주택과 비조정지역 4주택자는 4배 중과합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하는데 4배 중과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증여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편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세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4배 중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이면서 다주택자가 중과되면 최대 20%까지 과세한다. 요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현재 법에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나중에 개정 여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혹시 개정되면 수정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정이 안 되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직 불투명해요. 통과 여부가. 그러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납세 절차는요. 일반적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고요. 증여나 무상은 취득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주의할 점은 33회 때 출제할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틀렸어요. 꼭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징사유 등기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등기를 빨리 원했을 때는 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작년 33회 때 옳은 지문이었고요. 정답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보통징수는 무신고 과소, 부정 과소 신고는
가산세, 조세 청년에 배웠던 가산세 내용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납부지형 가산세 기장부성실, 기장부성실도 작년 33회 때 출제했는데 20%다 그래 틀렸는데 20%는 아니고요. 10%입니다.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하고 보존 안 하면 기장부성실 10% 부과합니다. 중과산세는 사실상 채권자가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100분의 8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요 중과세도 취득세만 있다 보니까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납세 절차도 꼭 정리해 주시고요. 33회 때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비과세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28회부터 최근 33회까지 늘 나왔는데 많은 지문이 안 나오고요. 주로 한 지문 정도 나옵니다. 특히 외국 정보가 최근에 2번 나오는데 상호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과세하고 상대 국가에서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한다. 그래서 31, 32에 2번 출제했습니다. 국가에 또는 기부 체납하면 비과세고요. 신탁재산도 비과세, 또 한매권 행사, 임시용 건물도 1년 이하일 때는 비과세다. 공동주택 개수,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인데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리고 시가편에 9억 원 이하일 것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취득세를 정리했는데 취득세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됐을 겁니다. 이 취득세에도 늘 세 문제 나오는 거 꼭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취득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